강냉이의 리치리치 위클리 시황 시간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버전이고요. 지난주 증시 좀 봐볼게요. 지난주 증시에는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이제 검은 목요일 현상이 생기면서 마이너스 3.73, 그리고 신흥국 지수는 마이너스 1.35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4.68,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5.43%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글로벌 증시 키워드의 이제 가장 중심은 역시 이거죠. 검은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검은 목요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뭐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일어난 현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이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 요게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적 그 상태에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밑에 나오는 현상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미국 주식이 주로 뭐가 올랐습니까?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고퍼주 기술주들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포트 조정이 시발점이 돼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미중 무역 분쟁 등을 그동안에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누구냐면 이제 리가르도 총재입니다. IMF의 수장이죠. 그래서 IMF는 기존에 이제 18년에서 19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이제 3.9% 정도를 봤었거든요. 근데 3.7%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Q, 즉 매출액 양의 개념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요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FOMC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그 비용이 올라가고 있죠. 왜 10년물 국채를 인용을 하냐면 미국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가 물론 있겠지만 모기지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계와 기업의 이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10년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년물을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또 10년물이 중립금리와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이제 관세가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의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연쇄적인 비용이 이제 상승이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C, 즉 코스트 비용이 상승을 해서 P, 즉 마진이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우위를 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없었던 얘기들이 아닙니다. 단지 투자자들의 그 심리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그게 이제 현실로 일어난 것이 지난주에 검은 목요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부진한 거래 대금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5월달 정도에 비교해서. 거기에다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전쟁이 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ATM기 같은 금융이 개방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얼마든지 웹도독, 즉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변동폭이 극대화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2개월 선행 기준 PBR로 따지면은 0.9배입니다. 0.9배 내외까지 하락을 하였는데요. 요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수준으로 가치 기준 관점에서는 하락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수준 정도면은 상당한 크레딧 리스크가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즉 부도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경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가치와
지금의 현상을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많이 크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크지 않다고 해서 반등세가 반드시 빨리 일어난다. 그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한편 지난주에 이제 폼페이오가 동북아 순방 북한 포함해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아쉽죠. 중간선거 이후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게 대북 관련주 하락으로 지수 하락의 폭을 추가를 시켰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이기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그 전에 일어나서 뭔가라도 하나 이제 던져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를 좀 바랬는데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면 이것이 실제로 열릴지 또 그런 거 없이 또 이제 질질 끄는 뭔가는 있겠지만 좀 그 기대보다는 좀 작은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대북 관련주도 같이 하락을 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대북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뉴스를 생산했었죠. 저도 이쪽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다행히 이탈렉시트 관련은 이제 이탈리아에 대한 위기 확산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소식통이 조금 더 여론의 우위를 점하면서 또 워낙 그 검은 목요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축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증시가 좀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우선적으로 아래 요인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우선 과도한 하락이라는 인식에 대한 저가 반발 매수세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웹도독 현상으로 좀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가 반발 매수세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수출입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시장 예상치는 한 8%대 정도였는데 그것을 14%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안도감을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머징 쪽에서 이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갈까봐 항상 걱정이지 않습니까? 요새 같은 때.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제 달러 표시 국채를 30억 불을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몰렸죠. 170억 불, 즉 5배 이상이 몰리면서 중국도 약간 쫄았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 같은 기간물 대비해서 0.5에서 0.9% 프리미엄 제시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0.3에서 0.7% 정도로 이제 기간물에 따라서 낙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투자자들의 중국에 대한 수요는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프리미엄은 애플이나 MS 소프트 등과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에 준하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증시로 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검은 목요일이 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와 있냐라는 거를 뭐 제가 선을 자주 긋는 편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선들이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찍은 선들의 연결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들보다 밑에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죠. 즉 이 선들이 위치하는 것들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892포인트 보이시지 않습니까? 요거는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절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때 12개월 선행 기준 이제 PBR이 한 0.87배에서 0.9배 뭐 요 정도 나왔거든요. 그 뒤로 이제 오르다가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현재도 12개월 선행 기준 PBR이 한 0.9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밑으로 빠지지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주식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속하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동원해서 감안을 하면 정말 크레딧 리스크가 심각하게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선들이 왼쪽에 있는 연두색이 1997년도의 IMF 시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연두색이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입니다. 요번에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미국에서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쳤을 때 이제 내려오는 이제 근본적인 선은 1600포인트 정도가 되겠고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200에서 요 2000포인트 사이에 빠졌으면은 그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사실상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해외에 그런 것들에 크게 부안해동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예,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좀 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2016년도 이후에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닥들도 좀 같이 좀 잘 올라갔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IT만 있는 게 아니라 BT도 있죠. 제약바이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요거에서 이제 해당되는 저점은 이제 716포인트였습니다. 716포인트를 찍고, 다행히 이제 금요일날 여러 요소들 덕분에 이제 좀 반등을 해서 730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기간을 놓고 좀 이렇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로 제시하는 저점은 670에서 8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서는 이제 코스닥 특유의 뭐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 보면 550포인트 정도 선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7년 IMF와 뭐 그런 것들을 연동을 했을 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놓고 보는 저점은 680포인트 정도 이고요.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716포인트가 맞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요렇게 지수 저점을 대략적으로 알고선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번 주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 안정화 여부가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반기 환율 조작국 발표가 있거든요. 재무부에서. 그래서 환율 조작국 발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환율 보고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 등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FOMC 회의록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 등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머징 환율 흐름은 이제 기본 옵션으로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주를 다시 한번 좀 봐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예, 이렇게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 날 이제 1144원까지 뛰었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좀 제자리를 찾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쌍둥이인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 비슷한 시기 대비해서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6.26에서 6.92가 됐습니다. 약 한 13에서 15% 사이 정도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31원이면 비슷한 시기에 1065원에서 1131원이면 중국 위안화 상승폭에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를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엔화, 그리고 이머징 증시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인도 루피화라든가 인도 루피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그리고 터키 리라화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이머징에서 또 이제 엑소데스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증시만의 문제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WTI 그 유가를 보면은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올랐다가 조금 하향 안정화돼 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다가 좀 오르려고 하는데 좀 멜랑콜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틱 해운 지수
예, 요 운임지수도 그렇게 생각보다 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빅스지수만 좀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것이 이제 지수의 변동성을 영향을 미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이 되는데 바로미터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오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스지수가 조금 빠르게 안정화되는 윗꼬리 달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금리도 좀 볼게요. 금리도 이렇게 좀 보면, 네. 뭐 우리나라보다는 이 친구를 봐야 되겠죠. 예, 3.2%를 넘어서면서 이제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좀 긴장감을 좀 조성을 했었는데요. 3.16입니다. 약간의 이제 그 안정화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3.2를 넘었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집어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번 주로 돌아와서 월요일날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이제 반기 환율 보고서를 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좀 큰 관심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조작국 전의 위치가 관찰 대상국이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관찰 대상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독일 뭐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국 유지를 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특유의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담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요, 글로벌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 블랙스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예, 그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정부니까 한 8대2 정도, 즉 20%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BOE, 골드만삭스 등 이제 주요 금융사와 IBM, 넷플릭스 등의 IT 기업들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거든요. 지금 일단 당장 직면한 투자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의 기업들이 기대치 수준 정도에는 부합하는 형태의 실적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참고로 미국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그 미국 기업들의 이제 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약 한 7%, 주당 순이익은 약 한 20% 정도 증가를 예상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선 위에 기업들의 실적을 업종별로 물론 종목별로 봐야 되겠지만 야후 파이낸스나 구글 파이낸스 가면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교 검토해 보시면 판단이 좀 쓰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기준 아까 보셨죠? 10년물 기준 그 3.16%까지 이제 그 소폭 내려왔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화된 흐름을 유지해주면 증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FOMC 회의록도 있는데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뭐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통위 금리 인상이 있는데요. 이미 이낙연 총리가 한마디 했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놓고 보면 인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에는 반드시 인상할 것으로 시장의 중지가 모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반등은 12개월 선행기준 PBR로 봤을 때 굉장히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발 호재 등이 어우러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시장의 진정한 반등 요소 자격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들이 결국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가장 큰 시나리오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향상에 대한 믿음이 다시 강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당장으로 현실이 된다는 것은 녹록지 않겠죠.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 대비 클래스 다운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 조정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잡으면 이번 주 반등 시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현금화 전략이 좀 용이하겠죠. 그리고 그때그때 개별 종목 장세로 따라가는 그 트레이딩 접근 방법을 조금 더 권유를 드린다. 요거는 단기 트레이딩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금주 일정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시장이 지금 그 제가 단기 트레이딩만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나름이고, 자신의 이제 자금 그 수요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여유를 가지는 사람,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 이 시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